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자주포나 전차의 성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신의 전투기의 개발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방위산업과 관련한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포나 전차 등을 생산하는 하나디펜스나 현대로템과 같은 방산업체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실전에 배치되어 활약하는 전차 등의 무기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전장에서 제대로 운용되려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무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미국의 한 전략가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나타냅니다. 병사는 전장에서 물 없이는 며칠을, 공기 없이는 몇 분을 생존할 수 있지만 탄약 없이는 단 1초도 살아남을 수 없다. 탄약은 군수 분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중요한 것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생각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풍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계 순위 72인 풍산그룹은 지난 1968년 설립 이래 꾸준히 우리나라 비철금속업계를 대표해왔는데 동을 비롯한 동합금 소재와 가공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신동산업부문 그리고 각종 탄약을 공급하는 방위산업 부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2000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동제품 30만 톤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전에 사용되는 소전도 생산하고 있는데 전 세계 물량의 60%를 점하는 최대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풍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풍산 창업주인 고 류찬호 회장은 1923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현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53년 미국인이 경영하는 무역상사인 트레이드십사에 입사해서 무역업에 종사합니다.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트레이드십사 일본지사 무역업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자금을 축적합니다. 그러다가 뜻한 바 있어 1968년에 국내로 돌아와 일본에서 모은 1000만 달러 전액을 투자해 풍산금속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현 풍산그룹의 시작입니다. 류 회장은 설립 이후 타 분야 확장에는 일절 눈을 돌리지 않고 기초 소재인 동산업 한 가지 업종에만 전념합니다. 더불어 모든 탄약의 국산화를 통해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대부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풍산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전은 액면가와 그림 무늬가 새겨져 완전한 형태로 통용되는 주화와 달리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인 반제품 상태의 동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전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액면가와 그림 등의 무늬를 새긴 후 사용합니다. 풍산은 70년 4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주화 소재업체로 지정되어 국내 납품을 개시했으며 73년 2월 대만에 348만 달러의 첫 소전 수출 이후 2000년 말까지 약 60여 개국에 모두 24만 톤의 소전과 주화를 수출했습니다. 소전 수출 시장 다변화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0년대 초반 대만, 태국, 싱가포르에 수출하였고 70년대 후반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이집트, 이스라엘, 남아공화국 등에 수출하였습니다. 이후 80년대 초반에는 이란, 인도, 미국, 스웨덴에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일본, 나이지리아, 모로코, 프랑스 등에 수출함으로써 현재 6대주 40개국 25억 명 즉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풍산소전으로 제작된 주화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풍산은 내수를 합쳐 연간 3만 톤이 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계 소전 수출 시장의 40에서 60%를 점유해왔습니다. 더불어 풍산은 세계 시장에서 소전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풍산은 소재의 주조, 아변, 가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단일 공장 내에서 일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전 생산을 위한 금형공구 장비 등을 자체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별 엄격한 검사는 물론 해당국 검사단의 입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성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의 자동화와 원가 관리에 따른 가격 경쟁력도 확보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납기로 외국의 경쟁업체보다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공급이 빠릅니다. 이와 같은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00년 이후 유로화와 미국 신규 주화용 소전 등 대량의 물량을 잇따라 수주함은 물론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유로화용 소전을 연이어 수주하여 공급해왔습니다. 이는 고도의 동합금 주조 기술을 근간으로 유로 주화용 소전의 바탕이 되는 동합금 소재인 노르딕 골드를 자체 개발해낸 것에 따른 것입니다. 유로 주화는 지폐를 제외한 가장 최신의 화폐로서 최고 수준의 소전 기술이 결집되어 만들어지게 되는데 풍산은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EU 회원국의 공급해온 경험 등이 EU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일반 주화와 별도로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 기념주화 사업 등 귀금속 소전 시장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산은 귀금속 소전 판매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시장 확대를 통해 소전 전문 메이커의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풍산은 1980년 이후 세계적 신동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70년대 국내 경제가 급팽창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자동차, 기계, 금속 산업 분야에서 신동품의 수요가 증가 일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미국, 일본과 유럽의 생산 둔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신동품 수출이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풍산은 국내외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온산 비철금속단지 내에 국제규모의 대단히 신동공장을 건설합니다. 온산 공장의 준공으로 풍산은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생산 성향상과 품질 수준을 높여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신동기업으로 부상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신동 소재산업 부문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혀온 풍산은 1970년 경제발 전촉진을 위한 5대 핵심 사업체의 하나로 지정됨으로써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방위산업 부문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2년 종합탄약 생산을 위해 경주시 안강읍에 공장 건설을 착수하였고 1973년 주요 시설을 완공하여 각종 탄약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안강 종합탄약 공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방위산업 시설로 기록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의 대외 의존적인 국가 방위산업을 국산화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탄약 생산과 함께 소재에서 부품은 물론 완성탄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춤으로써 최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1973년 소구경탄을 비롯한 박격포탄과 곡사포탄, 1975년 대공포탄, 1979년 직사포탄을 개발해 내므로써 군이 사용하는 전 품종을 개발, 국산화했습니다. 특히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95% 이상의 국산화율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1982년에는 육군조병창을 인수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탄약생산업체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1984년부터 민수용 탄약도 개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풍산은 1983년 동래 공장의 금형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정밀기계 산업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른 소재 생산업체와는 달리 방위산업 제품의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초정밀 금형과 기계 제작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신설 장비의 자체 수요는 물론 제작 판매에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1976년도에 국가정밀기술 1급 공장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기술 정착을 통한 기술 자립을 도모하던 풍산은 동래 공장에 2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하여 1983년에는 정밀금형 공장을 준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정밀 작업이 가능한 리드프레임 연속금형 제작에 성공하였으며 PMC101을 소재로 한 고품위 리드프레임 생산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됩니다. 즉동 소재산업에 전념해온 풍산은 1984년 리드프레임의 신소재인 PMC101을 순수한 자체기술로 개발, 반도체 부품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첨단 가공 산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리드프레임이란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를 정기적으로 연결하고 반도체 패키지 내에서 칩을 지지해주는 금속 기판으로서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고 반도체 소자를 고정해주는 필수 부품입니다. 풍산이 내놓은 PMC102는 이런 리드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특수동합금의 획기적인 소재였습니다. 기존에 생산되어 왔던 소재는 미국의 올림브라스사가 특허를 갖고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동합금 CDA 194, 195와 철과 니켈합금인 알로이 42뿐이었습니다. 그러나 PMC102는 올림브라스사 제품보다 가격이 20% 정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이 우수하여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PMC102의 개발로 풍산은 국내 첨단 신소재 제조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특허를 획득하였고 제조기술을 서독에 수출함으로써 당시 국내 첨단 기술 수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PMC102는 그 기능면에서 고인장 강도, 고강도, 고전기 전도도를 고루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합금 요소의 효율적 배합으로 기존 외국 소재보다 가격도 저렴해 우리 기술의 우위성과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풍산은 PMC102 및 리드프레임 등의 고품위 첨단 반도체 부품 및 소재를 양산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소재 산업 일변도에서 고부가가치성 부품 가공 산업을 아우르는 획기적 전환을 이룩하였습니다. 풍산은 1999년 창립자 류찬우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2000년 4월 차남인 류진 사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어 새롭게 출발합니다. 류진 회장은 1958년 3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태어나 198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풍산금속공업에 입사해 10여 년 동안 경영 수업을 받은 뒤 풍산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류진 회장은 풍산의 양대 축인 신동사업과 방위사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신동 분야는 구리나 구리합금을 가공하여 구리판이나 구리관, 봉 등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류진 회장은 2세 오너 경영인이지만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준비된 전문 경영인으로 통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 탁월한 데다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며 치밀함과 추진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입사한 후 생산, 영업 기획 등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하면서 착실한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 사실상 회사를 이끌어왔으며 회사의 오랜 전통과 새 시대에 걸맞는 선진 경영 전목을 강조하고 직접 실천해왔습니다. 류진 회장은 사장 재임 동안 IMF 위기를 맞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계열사를 통폐합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수출 확대를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 유로달러 소전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류진 회장은 풍산의 체질 개선 및 내실화 작업을 통해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동제품 생산 40만 톤 시대를 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기업으로 위상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의 필수적인 리드프레임재와 인청동, 석도금재 등동 핵심 소재의 생산과 판매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산은 국가기관 산업의 기초 소재인 동제품 산업과 방위산업을 양대 축으로 지난 30여 년간 건실한 경영을 추진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저력을 바탕으로 동및 동합금에서 산업 소재까지 세계 최고 전문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류진 회장은 2023년 8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명칭이 바뀐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풍산그룹은 2008년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풍산홀딩스를 중심으로 풍산특수금속주, 주풍산메탈서비스, 주풍산 FNS, 주PNT, 주풍산화동양행,
주풍산 DAK, 주넥스포 등 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이외에 해외 관계사로 미국, 일본 등지의 PMX 인더스트리스 등 8개의 해외 관계사가 있습니다. 2016년 봄에 네덜란드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풍산그룹의 집속탄 생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집속탄을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집속탄은 한 발의 폭탄 즉 모폭탄 안에 작은 자탄 수백 개를 넣은 것으로 모폭탄을 폭발시키면 한꺼번에 많은 자폭탄을 퍼뜨리기 때문에 살상력이 매우 큰 무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해당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해당 방송이 지적한 이유는 풍산그룹이 유로 동전 납품 업체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네덜란드가 발행하는 유로 동전의 납품 업체에서 풍산그룹을 제외시켰습니다. 유럽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일단 유로 소전 납품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출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온라인 결제의 폭증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의 동전 사용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전사업부는 이제 막 경제성장을 위해 발돋움하는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활로를 트며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부품, 2차전지 신소재와 IT통신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는 한편 탄약 외에 정밀센서 등을 추가하는 등 방위산업 부문을 심층화하며 변화하는 세계의 시류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향후 풍산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군비 증강 경쟁은 방위산업 부분의 외형확대는 물론 타 부문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그룹 성장에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한국인이라면 풍산동 파이프 광고를 통해 풍산그룹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만큼 정중동의 상태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알찬 기업입니다. 2015년 KBS 대하드라마 징비록에 제작 지원을 했는데 극중에 비격진천례나 화차 같은 화약무기와 국방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데다가 풍산의 창업주 류찬호 회장이 서해 류성룡의 12세 손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외에 경영권 승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있습니다. 창립자 류찬호 회장의 장남인 류청은 박 대통령의 차녀 박글령과 결혼했었는데 류청이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음에도 박글령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버텨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미국으로 건너간 류청은 사업 실패로 후계 구도에서 배제되고 대신 차남 류진이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 류청은 남아있던 풍산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특수관계인에서 해제되었고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풍산그룹은 신동사업과 종합탄약 중심의 방위사업 부문에 집중하면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반도체 분야와 같은 신규 첨단 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나간다면 어떤 일에서든 적은 실패로 큰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요즘 핫한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도 핫하게 진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와 행운이 찾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해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